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물귀신이 귀신 중 가장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연들을 들어보거나 낚시를 하면서 들은 얘기들을 보면 이 물귀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물귀신에게 홀렸을 때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돌거북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돌거북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돌거북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긴 2010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전 춘천 토박이고 일이 끝나면 저녁 느지막이 낚시를 하는데 10년 정도 같이 낚시를 한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 그쯤에서 홍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돼지 두루치기에 한잔 하자고. 그때 저만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사람 셋이 더 있었고요. 그래서 저랑 형님 그리고 셋해서 다섯이서 그 형님 집 앞에서 두루치기에 한잔하고. 좋더라고요. 집 바로 앞이 홍천강이고 펜션들이 많은 곳도 아니고 놀러오는 사람들도 없어서 우리끼리 노는데 정말 조용하고 좋았어요. 그 형님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내심 텃세라도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인 거죠. 그러다 형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있던 곳 종종 거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엔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형님이 낚시를 하는 걸 아는 마을 사람들이 형님한테도 되도록이면 거기서는 낚시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밤엔 절대 하지 말라고. 처음엔 형님이 우릴 놀리려고 그런 건가 했었는데 형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형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전에 춘천에서 같이 낚시를 할 때도 그랬고 어디에 뭐가 나온다라든지 뭐가 나왔다더라 하면 우리한테도 같이 가보자고. 어느 날 안 보이면 어디 다녀왔었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는. 그런데 거기선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랑 거기서 같이 밤을 새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었던 거고요. 처음엔 기분이 좀 묘했어요. 우릴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쯤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럿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겠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보라고들 다들 이렇게 말들이 나왔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그 위치가 저긴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형님이 한 말이, 형님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는 밤낚시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줘도 귀신은 무슨 귀신이 하면서 여기저기 귀신이 나온다는 곳에서 밤낚시를 해봐도 귀신은커녕 귀신 코빼기도 못 봤다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 밤낚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밤에 어두우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사람 3명이 형님 앞쪽에서, 그러니까 물속이죠, 다슬기를 잡는지 형님 앞쪽에 모여있더래요. 다슬기가 밤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더 앞에서 낚시를 해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들을 지나칠 생각으로 앞으로 걸어가다가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다슬기라도 잡나 했는데 다슬기로 죽는 사람이라면 그 라이트라도 비춰야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라이트를 비추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다슬기를 줍는 게 아니면 그 밤중에 거기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에 가만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앞 그 물속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바위 뒤쪽으로는 수심이 깊은 곳이고요. 웨이딩 스태프를 넣었는데 바닥이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상체만 나온 모습이라는 건, 그것도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움직임도 없이 절대 정상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때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형님이 알려준 곳을 봤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곳 전체가 물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형님 말처럼 그곳 전체가 유속이 빠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큰 돌 뒤쪽으로는 더 빠르다고 했고요. 그리고 형님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 이상한 생각에 그쪽으로 라이트를 비췄더니 그 사람 셋 얼굴이 보이는데 셋 다 얼굴이 심하게 상해서는 일그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 형님을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암만 걸어도 바로 앞에 보이는 땅하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데 뒤에선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좀 더 있다 가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오고, 형님은 애써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길 빠져나오려는데 그때도 땅하고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말이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때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뒤에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동시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형님도 물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달려온 사람 말이 타지에서 캠핑을 왔다가 그 근처가 조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데려온 개가 형님 쪽을 보고 막 짖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고 둘러보니까 물속에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길래 개랑 같이 달려왔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있었다는 자리도 형님이 손으로 가리켰는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라면 물이 흐르는 소리 때문에 그때 형님이 허우적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거고요. 만약 개가 짖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형님을 보지 못했겠죠. 어쨌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자리로 형님을 데리고 갔고 커피 한 잔 주면서 괜찮냐고, 그래서 형님은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괜찮냐고, 손에 감은 거 낚싯줄 아니냐고, 왜 그걸 손에 감고 있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형님도 자기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왜 손에 감겨 있는진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정상적이라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무섭고 걱정되고 뭐 그래야 하잖아요. 형님 말도 그게 정상이지 않냐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게 정상 아니겠냐고 했는데 형님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바로 잠들었고요. 잠이 드는 줄도 모르게. 그리고 다음날, 정확히 바로 다음날 앞집 아저씨를 만나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밤에 거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었냐면서 형님이 이사 오기 전에 거기서 낚시를 하던 여자랑 남자 둘이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손엔 릴 하나만치 낚싯줄이 칭칭 감겨 있는데 낚시 장비는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낚시꾼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다고? 그 상황은 저도 그렇고 거기 있던 다른 일행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손에 낚싯줄이 감겨져 있었다던 그 형님을 봤는데,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손을 보여줬는데 형님 손엔 합살을 강하게 감아서 그 살을 파고들고 베었는지 낚싯줄에 난 상처처럼 보이는 흉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귀신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던 그 형님,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나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거 믿기로 했다 였어요. 돌거북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형님이란 분이 귀신 셋에게 홀려서 물속에서 낚싯줄을 손에 감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네요. 자신은 땅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손에 낚싯줄을 감고 있었던, 근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고, 이거 센데요. 이건 정말 귀신에 홀리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행동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